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익 목사이고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정류장교회 목사님이시고 위기 청년들을 위한 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석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에서만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원주 우리 정류장교회 우리 간단한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정류장교회 최현석 목사이고요. 저희 정류장교회는 그 원주 지역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아이들의 생활이 조금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라든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좀 위기 청소년 특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교회 이름이 요즘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이 정류장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하고 좀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히 그 의미가 좀 있나요, 목사님? 이 정류장 교회는 사실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난 나중에 이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정류장이라고 지어야겠다 생각했던 그 이름인데요.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천국집을 가기 위해서 구원 버스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로 정류장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원 버스를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원래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도사님 잠깐 자기 좀 만나달라고. 할머니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손자가 있는데 글쎄 이 녀석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고를 많이 쳤구나. 그래서 저보고 좀 자기 그 손자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과 만남을 갖고 난 뒤에 이제 그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그 친구하고 약속을 잡았죠. 그렇군요. 애들이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좋죠. 청소년들 햄버거면 너무 좋죠. 그렇죠. 거의 복음이죠, 햄버거가. 맞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당일날 이 녀석이 글쎄 친구들을 10명 가까이 데리고 온 거예요. 10명이요? 맥도날드에? 근데 저 멀리서 덩치 큰 애들이 다들 이렇게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우락부락한 애들이 물려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런데 애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환하게 정말 햄버거 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도 햄버거 사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요. 그렇게 그 아이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먹고 너희들이 이제 뭐 할 거니 했더니 할 게 없대요. 근데 그럼 집에 들어가 했더니 집엔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그러면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축구할래?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나서 지금 비밀인데 교육관에서 축구를 했어요. 교육관에서요? 네, 애들하고 놀기는 해야 되겠고 마땅히 놀 게 없어서 그 탱탱볼 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축구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져서 또 라면도 끓여주고 또 아예 잠까지 자고 그래요? 다음 날 이제 그 저희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고 갔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들을 위한 예배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이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사실은. 진짜 그랬겠네요, 보니까. 하루는 새벽에 이제 3시경에 뭔가 전 잠들어 있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글쎄 이 친구들이 그 교회 유치부실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우고 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관리 권사님 오시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혼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런 소문이 다 퍼지면서 그 교인분들이 많이 우려의 시선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그 청소년부에
그 자녀를 둔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이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좀 자기 아이들한테 해가 될까봐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기성교회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제가 개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결국에 그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정류장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됐군요. 네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대부분 지금 목사님 교회에 오는 그런 교인들은 대부분 청소년들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교회에 주로 오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인데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를 안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 소년범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하죠. 네네네. 거의 대부분 그런 위기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목사님이 주로 이제 학교에 가서 만나는 그런 대상들, 또 전도하는 대상들이 청소년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건 웃긴 말이지만 책가방 메고 네네. 단정하게 다니는 친구들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렇습니까? 네, 책가방 안 메고 스레퍼 신고 다니고 뭔가 건들건들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주로 이제 제 명함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주로 실업계 학교 나가고 있고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태우는 친구들을 주로 타겟 삼아서 제 명함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명함 이렇게 주면서 학생들 잘 안 받을 텐데 그 명함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명함은 좀 특별한 명함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명함을 보고 전화를 주면은 햄버거를 사주겠다. 햄버거를 사주겠다. 그러니까 햄버거 쿠폰 같은 명함인 거예요. 햄버거 쿠폰 있는 명함. 저도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또 직접 아이들 연락 오고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럼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연락을 해올까 이런 의무심이 들었는데 주는 즉시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햄버거 사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햄버거 집에 가서 만나자 네네. 해서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 그렇게 만나서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그런 슬리퍼를 신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담배 태우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목사님 특별히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청소년 보호관찰위원이라고 소년범들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하는 일도 했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해 놓고 또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대부분 교회에서 또 그런 상담 현장으로 또 활용되고 또 아이들이 오는 그런 장소로도 잘 이용되는 것 같아 참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목사님 그 정류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또 특별한 공간으로 식당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석식당, 특별히 이렇게 석식당을 하게 된 그런 계기나 교회 안에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 햄버거를 이제 햄버거 집에서 사주다 보니까 네네. 한두 명일 때는 괜찮은데 이 아이들 특징이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10명 애들 생각만 해도 그냥 네. 그럼 많이 올 때는 12명도 많이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적어도 4-5명이 오는데 맞아. 햄버거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햄버거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차라리 교회에 와서 밥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2019년도부터 석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 밥을 해주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석식당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제 이름이 최연석이니까 그 마지막 그렇구나. 석을 따가지고 그렇군요. 네, 또 저녁에 주다 보니까 그렇죠. 저녁에 좀 석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석식당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네네네. 하다가 그 중간에 코로나가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맞네. 근데 코로나 때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취식 금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급식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랬네요, 진짜. 그래서 도시락도 해보고 바깥에서 사주기도 했지만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공간을 교회 공간을 진짜 식당으로 만들어 버리자 해가지고 작년 4월달에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 신고해서 이제 교회를
석식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저녁에 주고 또 목사님 현석의 마지막 이름을 따서 훌륭한 이름이 탄생됐네요. 대부분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도 저녁에 식사하니까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목사님한테 이런 거 요청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좀 가슴 아픈 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은 치킨을 좋아한다, 뭐 햄버거를 좋아한다, 떡볶이를 좋아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가 만났던 위기 청소년 아이들은 너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어요. 맞아.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편의점 음식, 그쵸.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가 주식인 거고 집밥은 정말 꿈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희귀한 음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주로 저한테 좀 집밥을 먹고 싶다고 많이 이야기를 그렇군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밥을 아이들이 되게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햄버거도 사주는 게 참 많은 재정이 들 거고 뭐 한 명 사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재정적인 참 여러 가지들이 쉽지 않을 텐데 정식으로 또 허가를 내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재정들은 어떻게 그러면 충당이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많은 분이 계시지 않지만 10분 되는 저희 어른 성도님들께서 제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도 그렇군요.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더 아이들 먹이라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외부에서 네네.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역 소식을 듣고 귀한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그렇군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아이들 먹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지역에 또 이런 취약계층 그런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된 사역들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그 원주 YWCA하고 함께 그 청소년들 이렇게 도시락 반찬 배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원주에서 이제 식당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네네. 사장님들께서 네. 오셔서 요리도 해주시고 네네. 아주 귀한 그런 재능 기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대부분 뭐 매일 저녁에 이 식사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죠? 운영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취약계층 청소년 반찬 배달하고 있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마다 네네. 아이들이 석식당으로 와서 이제 밥을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목요일 혹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녁 5시부터 네네.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면 누구나 다 무료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가격이 2,000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무료로 밥을 주면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또 맞아. 버릇이 잘못 들일까봐 맞아. 2,000원 책정을 해놨는데 처음엔 잘 내고 먹다가 저랑 친해지면은 돈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이런 식으로 다 공짜 밥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2,000원이 정해져 있지만 네네. 아이들이 또 그렇게 또 와서 그냥 무료로 먹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2,000원을 내고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좀 더 많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테이블이랑 또 진행되는 그런 운영이나 식단 이런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다 혼자 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데 네. 원래는 초기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줬었는데 네네네.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맛이 없다고. 맛이 없다. 그냥 편의점에서 먹는 것만도 못하다. 그랬구나. 건강한 음식이 아닌 것 같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처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또 처제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서 그렇군요.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처제가 뭔가 엄마의 마음으로 더 잘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군요. 처제를 영입을 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이 서포터를 구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오고 싶은 그런 식당으로 운영된다는 건 정말 목사님 탁월한 선택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식단 같은 것들은 어떤 메뉴들이 나오죠? 집밥이죠. 집밥인데 네네. 좀 아이들이 흔하게 먹지 않는 음식들, 뭐 돼지갈비찜이라든지 또 닭볶음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네네. 또 이따금씩 뭐 햄버거, 수제버거, 뭐 돈가스, 파스타 특별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이는 좀 있지만 얼굴은 청소년 같은 저도 혹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진짜 좋은 식당이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른들은 못 가지만 어른들이 후원할 수 있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석식당에 그런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고 도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별히 이렇게 석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진짜 뭐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반응, 또 목사님의 음식보다 이제 처제 탁월한 메뉴와 운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네네.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기억났던 이야기나 뭐 혹시 그런 건 사건들이 있나요? 저희는 석식당인데 네네. 밥 먹으러 오는 식당인데 사실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고 가니까는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뭐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이야기, 또 사고 쳐서 경찰서 갔다 온 이야기, 맞아. 재판받게 된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네네.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기억에 남죠. 맞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보호자 없이 이제 홀연 단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정말 밥을 여기가 첫 끼라고 하면서 정말 몇 번씩 먹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몇 그릇씩. 그런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여기서 먹는 밥이 정말 유일한 건강한 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또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밖 친구들, 가정 밖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뭔가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또 사랑을 받는 경험도 있지만 그 아이들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경험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것들도 있나요, 목사님?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그 15살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학교는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부모님 없이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 남자친구 집으로 도망쳐 나온 아이였어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는 저희 석식당에 밥 먹으러 오던 이제 19살짜리 아이였는데 제가 저 쉼터하고도 통화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저희 집에서 위탁 보호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받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좀 여기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아마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밤마다 가출을 하고 또 그냥 조용히 놀다 보면 모르겠는데 나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게 만들고 또 저를 찾게 만드는 거죠. 네. 그때 좀 제가 많이 힘들어서 위기청소년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또 중간중간에 좀 센 아이들을 만나요. 진짜 절도, 폭행, 금품갈취 등으로 맞아. 전과가 있는 친구들 만나면은 또 이 아이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보호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재판도 따라가줘야 되고 또 집에서 쫓겨나면은 살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좋게 변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이용만 하고 네네네. 또 그걸 발판 삼아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든지 그때 픽하고 쓰러질 뻔하는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그래도 나름 항상 어려운 것보다는 또 회복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목사님에게 또 희망과 다시 이 사역을 좀 이끌어가도록 지지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만남들은 혹시 없으셨어요, 목사님? 아이들 중에서 네네. 이런 말을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안 만났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 아니면 맞아. 벌써 교도소 가 있을 거예요.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얘네들이 드라마처럼 180도 달라지지 않더라도 네네. 자해하던 아이들이 자해를 멈추고 또 인생을 막 살던 아이들이 조금은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네네. 네. 그때 제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네. 이런 뿌듯함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한 소자에게 그 주는 냉수 한 그릇이 진짜 사랑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목사님의 모습 보면서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역이고 또 힘든 위험한 일 참 많으시고 또 버겁고 힘들게 사역했을 텐데 목사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말씀이나 은혜 같은 게 있으셨나요? 많죠. 이게 사실 사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픽하고 쓰러질 뻔한 그 순간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이들이 너무 밉다, 꼴 보기 싫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자꾸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때마다 제가 도망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셔서 네.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심양면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비들이 찾아올 때마다 또 하나님이 뭘 주실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참 귀하네요. 목사님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또 돌보고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했던 그 메시지가 목사님에게도 들려지면서 사역들을 잘 이어간다는 게 참 귀한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원주 정류장교회 최현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참 귀한 사역들을 들으니까 많이 도전이 되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참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궁금해졌는데 목사님 혹시 원주가 혹시 고향이세요? 네, 저는 원주에서 나고 자라고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짜 만나는 모든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이 지역 후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다 후배들이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 이 원주에서 이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떠세요, 목사님? 원래 저희 어머니만 믿음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시집을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열렬한 불교 신도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어머니를. 이제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 안아주면서 몰래 아버지 일 나가시면 몰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아버지가 오실 때 되면 성경책 숨겨놓고 이렇게 이제 처음 신앙을 접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네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고 좀 그때 좀 많이 이제 심적으로 힘드셨는데 네네. 그때 이제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주변 분들의 전도 덕분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고 자연스레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어머님의 대단한 그런 신앙의 노력과 기도가 이 가정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하셨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특별히 그럼 목사님 어머니의 어떤 신앙으로 인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목사님 학창 시절에 이런 교회 생활들 혹시 어떠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끌려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중3 졸업을 앞두고 저희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중학교 졸업자들 밥을 사주시겠대요. 근데 제가 정말 쉬운 사람인 게 뭐냐면은 저는 저 밥 사주는 사람한테 영혼까지 다 털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께서 밥 사주시면서 노래방도 데려가 주시고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네네네. 그 밥 한 번의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밥 한 번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훌륭한 사역자의 길까지 갔다는 거, 밥 한 끼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한국인은 밥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밥 정말 중요하죠. 그럼 목사님 이렇게 다시 중학교 이후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제 쭉
이제 교회에서 지내시고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 잘 하셨을 텐데 원래 그러면 목사님이 꿈이었나요? 그러면? 아니죠. 저는 원래 꿈이 소방관이었어요. 아, 소방관이요. 네, 어렸을 때 그 집 근처에서 불이 났는데 아, 그 불을 끄는 소방관 모습을 보고 너무 아, 멋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저는 또 동경하는 걸 보면 꼭 해내야만 하는 성격이 있어서 중학교 때 팔굽혀펴기, 의무일으키기 열심히 해서 네네. 난 특수부대 가서 소방관 공채를 해야겠다, 특채를 해야겠다 아, 그런 확실한 꿈을 안고 네네. 살았던 사람인데 음,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여름에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제 또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고 네네.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저 목사님이 되면은 음, 정말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소방관보다 더 멋지겠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고1 여름 때. 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이 청소년을 좋아하는 이유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 견학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아, 그런데 고아원까지 이제 견학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고아원을 데리고 가셨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네네. 그때 제가 그 고아원에 사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반찬 중에 네네. 가장 맛있는 반찬이 볶음김치였어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보통 우리는 맛있는 반찬 하면 고기 같은 거 먹고 하는데 이 고아원 친구들은 기껏해야 김치볶음이 제일 맛있는 반찬이구나.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의 꿈을 꾸게 되면서 나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문득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 큰 교회 또 수많은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열심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럼 나는 이런 사회에서 좀 버림받은 친구들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목사님 보니까 지금 소년 같으시고 진짜 제가 보기엔 지금도 청소년 같은 감사합니다. 그런 동안이신데 이런 청소년들과 같이 있어서 더 동안의 얼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청년들과 더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또 소망하는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있나요? 요즘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 그때 청소년 시절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네네. 청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친구들 자립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가도 네네. 금세 때려치우고 또 집을 구해줘도 그 집을 깨끗이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엔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냥 사회로 내보낼 게 아니라 네네. 어느 정도의 직업 훈련, 어느 정도의 생활 훈련이 필요하겠다 네. 싶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를 자꾸 꼬드기고 있는데 교회 공간에 좀 아이들이 직업 훈련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꿈꾸면서 뭐 카페 사장님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네,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원주 지역에 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또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함께 더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 목사님 특별히 이제 고향 이야기, 또 그런 처음 신앙 시작했던 그런 순간들, 또 목회자로 청소년의 이 사역까지 이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원주 정류장교회 최현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저 같으면은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도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엄마라면은 어머님이라면은 네네. 이제 개척을 해서
위기청소년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아내거든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네, 제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될 어른이죠. 아, 우리 그렇습니까? 아내. 네, 공주님이죠, 공주님. 아, 공주님.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여기서는 위기 청소년 사역에 제한이 많은데, 한계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여전히 또 색안경을 끼며 당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 개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돈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웠어가지고 개척을 할 수 없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아내가 저를 좋아해줘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물음이 뭐냐면은 당신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역이 뭐였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뭐 저희 아내도 돈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하던 퇴직금 또 그동안 모아놓은 돈, 결혼 자금에서 남은 돈 그걸 다 긁어 모아서 네네.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을 하면 건물을 샀으면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의자라든지 뭐 식탁이라든지. 맞습니다. 근데 또 저희 아내의 작은 아버지께서 그 중고 카페 이렇게 물건들을 거래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아내의 작은 아버지께서 내용물들을 다 채워주시고 스피커까지. 네네. 또 저희 아내의 아버지, 저의 장인어른께서는 또 목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안 받으시고 네네. 교회 공사를 다 해주시고 또 저희 사촌 처제가 아내의 사촌 처제가 또 디자인 전공을 해가지고 로고도 다 만들어주고 그렇군요. 또 저희 처제가 요리도 해주고 저는 처갓집 아니었으면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처갓집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갓집에 역사해 주셨다. 이거 참 놀라운 그런 선포인데, 참 귀합니다. 진짜 이 사모님이 또 함께 이 사역을 위해 또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사모님의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준다는 것,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진짜 사모님이야말로 목사님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도 또 목사님에게 너무 귀한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그 고마운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처가댁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또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저희 서식당에 오셔서 요리를 해주시는 우리 식당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 장진우 식당 신동현 최현석 사장님.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또.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소로 여행자의 집에 박은혜 사장님. 박은혜 사장님. 네. 그리고 우리 황골보리밥 사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이들 반찬 배달 그 반찬 봉사를 해주시고 또 한살림 식생활위원회 분들께서도 봉사하러 와주시고 그렇군요. 또 청소년 인권센터 또 김상분 센터장님께서도 네네. 아이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군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많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어른 목회에는 비중을 많이 안 두고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버거운 일이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스트레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른 목회까지 제가 집중해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이신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 좋아해 주세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우리 정류장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이 일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네네네. 쟤네 먹튀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제 일을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또 같이 한 마음을 모아 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류장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일 고마운 분은 사실 제 아내의 여동생이죠. 처제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요구사항은 많고.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식당의 셰프가 되어줘서 네네네. 아,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처제한테.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대단한 형부네요, 진짜. 예. 보면 지역에 있는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유명한 셰프들, 그리고 또 지역에 관계된 분들, 그리고 또 이 청소년 사역에 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정류장교회 이 성도분들이 네네. 목사님에게 고마운 분이 된다는 것. 저도 목회 현장에 있지만 이 성도분들이 또 목사님이 하는 사역, 또 그곳에 마음을 실어주고 또 본인들은 그런 도움을 좀 덜 받는다 해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목사님 참 귀한 일들을 또 성도분들이 함께 잘 도와주는 것 같네요. 아, 저 그리고 그 고마운 인사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오, 네네. 그 우리 석식당과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사장님들 네. 모든 개인분들 네네. 다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그 외에도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덜 전달될까 봐 다시 한번 도움 주시는 분들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 방송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석식당에 또 이런 청소년들을 향한 꿈과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인구 절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도 없고 또 위기 청소년들은 더 많아지는 상황 속에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역과 또 이 시대를 위한 선지자 같은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때 그 만나서 석식당에 오고 갔던 친구들,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떠세요? 답답하죠. 답답하군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앞가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맞아. 답답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대견하다.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았다면은 저는 진작에 자살을 하거나 진작에 범죄자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사회의 불만 또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늘 이렇게 지탄과 비난과 정죄만 당하던 아이들인데 네네. 그런 삶 속에서 어쨌든 살아내주고 있고 견디어주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네. 쟤네가 나보다 마음이 더 올곧다. 나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성인이 된 청소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만 그래도 잘 살아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또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네. 그래도 잘 해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내주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또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자립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들이 목사님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목사님 좀 더 그 앞으로의 어떤 꿈과 이런 소망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은지 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 바라기는 그 저희 석식당이 네네. 좀 유명해져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쓰면 안 되는 그런 식당이 되어서 좀 취업을 잘 못하고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걸 훈련시켜주고 싶고 또 실수하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싶고 네.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떤 건지 또 저금해놓는 게 무슨 기쁨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네. 소망하는 것은 제가 하는 사역이 좀 더 활발해져서 좀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는 네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또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 이런 청년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자립하고 또 청소년들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정책과 기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를 하면서 네네. 아이들이 그런 뭐 재정 관리 또 그런 자활 또 실제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중독이나 또 기타 이런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될 그런 법과 관련된 일들 이런 연계해서 사역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도 네. 앞으로 또 이 원주 지역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청소년들, 청년들을 돕는 사역으로 더 확대되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목사님의 사역이 그렇게 더 발전할 것을 또한 기대하고 방송을 우리 듣는 모든 청취자들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원주 정류장교회 최현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목사님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